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가을 분위기가 만연해야 하는 10월인데요. 요즘 한낮에는 여름처럼 덥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가을 늦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년 같으면 산에서 이른 단풍까지 볼 수 있는 10월. 가을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할 만한 때지만 늦더위의 등산로에는 여름처럼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올라가는 길은 더웠는데 단풍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도심공원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을 피해 그늘 밑에 돗자리를 펴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10월이면 날씨가 좀 선선해져야 되는데 날씨가 막 여름처럼 더워가지고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이틀째 30도 안팎. 낮에는 강한 햇볕에 밤에는 따뜻한 바람으로 평년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또 밤사이 열이 식지 않아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0월 기상관측으로 가장 높은 23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평년보다 3도에서 5도 높은 분포를 보이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주말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인 26도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지역에서 11명, 전남 지역에서 10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소재 제조업체 등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4명이 확진됐고 다른 지역 관련 확진자 3명,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 3명 등 모두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여수와 고흥 등 동부 지역에서 기존의 확진자와 접촉한 6명과 완도 등에서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 3명 등 모두 10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현행 3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했습니다. 연휴를 맞아 전남 지역에서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기던 사람들이 잇따라 조난됐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근처 바다에서 56살 A씨가 실종됐다가 3시간 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완도군 횡간도 인근 해상에서는 수상 오토바이를 타던 30대 남성 B씨가 바다에 빠졌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여수시 돌산읍의 한 관광시설 안에 있는 짚라인이 운행 도중에 멈춰 이용객이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이용객인 30대 남성 A씨가 6m 높이의 짚라인에 매달렸다가 4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하강 도중에 도르래에 줄이 걸린 것으로 보고 시설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수학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벼수학이 한창인 장성군 남면 들녘을 찾아 중앙부처와 협의해 2021년산 쌀 28만 톤과 구곡 재고가 조기에 시장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올해 쌀 생산량 증가와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누적 등으로 수학기 쌀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학생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자료를 내고 광주과기원과 조선대, 호남대 등 4개 대학의 일부 학칙이 학생의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진정을 낸 결과 인권위원회가 이같이 결정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사립대학 학칙을 전수조사해서 인권위원회 권고 취지대로 문제 조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전에서 연기 등의 화재 징후가 발생할 경우에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원전 화재 관련 사고는 한빛 1, 2, 3호기에서 5건 등 모두 9건이 있었으며 자체 소방대와 관할 소방서 신고 시간의 차이가 최대 37분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희 부의장은 현재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만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원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화재 징후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과 방역 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모레부터 오는 13일까지 터미널과 기차역 등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 재사용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김밥 등을 수거해서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산사태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큰 시설물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이뤄집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31일까지 산사태 위험지와 건설, 해체 공사장, 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1,100여 군데를 대상으로 안전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점검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필요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 등의 조치를 하고 보수, 보강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남 지역 고속도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로드킬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호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전국 고속도로의 수달 로드킬은 28건이며 이 가운데 전남 지역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의원은 전남 등 호남 지역에서 수달 로드킬이 잇따르고 있지만 생태 통로는 전남 지역의 4군데, 광주 지역의 1군데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